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주간 뉴스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 가지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흥가동 잠정합의 보류, 나주시의회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 채택,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5일 범대위가 시민들의 추인을 받고 지난 27일 민관 거버넌스 10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5자 간의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한난이 가동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가 나왔을 때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해서 주장이 제기돼서 합의문 작성이 11차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를 두고서 지역민들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누가 떠민 것이 아니라 한난이 이 사업성 검토를 통하고 자기들이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참여했는데 사업이 잘못됐을 때도 한난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성 검토도 하고 또 시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참여를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개인이나 법인이 그 사업을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그 매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떠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성패의 문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서 사업에는 항상 이혼부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한나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11차 민간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5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좀 줄이고 이런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행정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원만한 11차 민간 거버넌스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의회가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재남 나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216회 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는데요. 죽산보는 농업용수 확보와 영산강 항포 도배와 연계한 영산포 상권 살리기에 영산강 물길이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1635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죽산보가 단 1년 만에 짧은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서 해체된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죽산보는 가동보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생태계가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죽산보 해체론자들은 죽산보를 해체하고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성 회복의 문제는 쟁점은 어느 시기의 자연성인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산강에는 과거에 영산포구까지 고깃배가 들어오고 영산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구원 뚝을 맞고 강물이 들어오지 않고 점차 퇴적물이 쌓여서 영산강 깊이가 낮아지고 해서 이제는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영산강이 됐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하는 지점이 과거 5급수로 해가지고 영산 강물이 더러웠을 때를 말하고 물고기가 살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건지 고깃배가 들어오고 하구원 뚝이 트여 있어가지고 고기가 바다에서 영산강까지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문제는 사람이 강을 이용하는 지점과 또 자연이 살아있는 지점에 대해서 적정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이라는 것도 사람이 이용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이용되어야지 사람들의 생활을 제껴두고 꼭 자연의 온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산보 문제도 조금 더 지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또 어떤 게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를 잘 평가해서 해체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했던 행정 중에 잘된 행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더 깊게 수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을 통해서 한번 죽산보가 해체되면 두 번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해체를 통해서 얻는 이익과 그대로 두었을 때 얻는 이익이 어떤 게 더 나은가 잘 살펴서 이 사안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가 부과한 개발 부담금 660억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분양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이번 소송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개발 이익금이 과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에서도 시행 3사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 하면서 나주시에 손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뭐 상가 임대료도 비싸고 건물 신축 비용도 비쌌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비라든지 아파트 분양가도 이렇게 비쌌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행정사무나 또 국가의 업무를 대행했던 공기업이 과다하게 이익을 취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더디게 한데 한몫을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더라도 나주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승소해서 시행 3사가 과도하게 취한 이익을 개발 부담금 징수를 통해서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나주시가 개발 부담금을 징수해서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주에 아쉬운 점이 시의회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죽산보 해체와 관련해서는 나주시 의원들과 의회가 반대에 대한 건의안 대표 발의도 하고 채택도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서류를 송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회도 그리고 집회 참여자도 그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가동 반대와 관련해서는 1년 10개월 동안 매주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게는 3,500명 가까이 되고 적게도 뭐 그래도 한 50명, 60명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나 시의원들이 건의안 채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나주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사안에 따라서 이중적 잣대를 댄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건 나주시의회가 정치적으로 사안을 SRF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서라도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와 관련해서 나주시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들여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련 부처와 행정기관에 보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주시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나주시 의회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닌데 잘 15분 의원이 상의하셔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뉴스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